더 치열하게 가장 맹렬하게 입시전쟁 선봉에선 일타 영어 우리 조정식 그리고 국어 김민정 선생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험적 세계에 대해 언급하는 명제, 많이 의미 있는 명제를 그럼 다른 말로 바꿔볼까? We are able to have in our head. 우리 머릿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생각이 있고요. 그럼 이 앞에 있는 내용이 뭐든지. 일단 이게 일타 강사가 1등 스타 강사를 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예, 이게 일타는 이게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선생님? 현장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마감이 좀 빨리 되는 사람들이 보통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인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 순서대로 매겨지는 굉장히 치열한 경쟁의 세계입니다. 이게 뭐 학원 홈페이지에 1타, 2타 이게 쭉 매겨진다면서요? 네, 순위대로. 순위가 1위, 3위게 딱 되는 거예요? 네, 순위대로 이렇게 얼굴이 딱 이렇게 공개가 되죠. 이야. 옛날 그 가요 톱10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이번 주 1위. 네, 그렇죠. 근데 그제 주기가 조금 긴 가요 톱10 같은 그런 느낌. 아. 우리 강사님들은 몇 년째 일타를 유지 중에 계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인터넷 강의를 시작한 해가 2017년인데요. 그 해 첫 해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타하고 있습니다. 네. 첫 해 이게 바로? 네, 처음부터 1등은 아니었고 네. 10개월, 10등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올라가서 10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따끈따끈한 3년 차입니다. 아, 3년째 네. 지금 일타 강사를. 이게 이제 그 잘은 모릅니다만 이 좀 일타 강사가 되면 베네핏이 좀 있습니까? 똑같이 인터넷 사이트 딱 들어와도 제일 앞에 있는 얼굴을 선택하기가 편하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좀 쏠림 현상이 좀 있을 수가 있지요. 상당히 그럴 수 있죠. 예.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수강료를 이제 학원하고 좀 분배를. 아, 그렇죠. 저희 학원에 출강해 주시면 비율을 이 정도 드릴게요. 수강료 100% 다 가져가세요. 이런 학원들도 아, 있긴 오히려 하죠. 학원 홍보를 위해서 그냥 수강료 다 가져가세요? 네, 하는 그런 분들도 있긴 하죠. 네, 그런 경우. 어떻습니까? 좀 베네핏이 좀 그리고 있어요? 이걸 베네핏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좀 여기저기서 얼굴들을 볼 수 있다는 거. 아, 그 버스 광고. 네, 뭐 버스 광고라든지 편의점에 도시락을 뭐 샀는데 선생님이 있어서 놀랐다고 약간 이런 얼굴이 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아니 그 좀 거금을 들고 와서 1대1 과외를 해달라. 이런 분들도 좀 있다고 그래요. 네. 그죠? 어떻게 연락처를 알려내셔서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연락 오면 아예 거절할 생각으로 네, 그럼요. 회당 2억 주세요. 아니면 연락 마세요 하고 그냥 끊어버려요. 이게 이제 하루 일과가 좀 어떠세요, 선생님께서는? 뭐 예를 들어서 문학 작품 같은 경우에는 한 작품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작품의 전문을 당연히 다 읽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소설을 전문을 다 막 하루에 몇 권씩 그걸 읽고 그리고 또 그거를 이제 94학년도 수능부터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을 다 찾아보고 그리고 뭐 관련된 논문들도 다 찾아보고 근데 문제는 그거를 아이들이 그 작품을 한 10분 내에 기억할 수 있게 제가 본 요약을 하시는 그럼요. 그 방대한 양들을 10분 내로 판을 짜서 요약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죠. 와, 지금 말씀하신 것만 들어도 지끈지끈하네. 아, 그 어마어마한 노력이 들어간. 우리 그 조정식 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또 본인의 어떤 강의 노하우들이 좀 있는지. 강의할 때 말 속도가 이거보다 조금 더 빠른 편이에요. 좀 더 빠릅니까? 네, 일부- 선생님도 상당히 말이 빠르세요, 그죠? 네, 일부러 조금 빠르게 만들어버려요. 일상적인 대화보다는. 그게 제가 강의할 때 초창기에 읽었던 논문에 따르면 일반적인 발화 속도보다 1.2배에서 1.5배 정도 말이 빠를 때 사람들의 집중력이 올라간다고 해요. 특히나 이제 이어폰으로 뭔가를 들으면. 근데 저희 강의는 이어폰으로 듣는 친구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좀 그렇게 좀 진행을 하는 것들이 있고 보통 자기가 강조하는 부분의 소리를 크게 내는 경우들이 되게 흔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 사실 듣는 사람 입장에서 쉽게 지치고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60분짜리 한 번에 연설을 해야 되니까 일부러 집중을 시켜야 될 때 톤을 다운 시킨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없이 생각해야 되는 임무? 여행이 없이 생각을 해야 되는 임무죠. 그래 문장이 연결되죠. 정말 이거는 저는 좀 자부할 수 있는 게 제가 수업하기 전에도 아이들과 상담을 엄청 많이 하고 수업 끝나고 나서도 정말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고 어떤 부분에 어떤 시기에 어떤 생각 때문에 힘들어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바탕이 돼 있으니까 시기마다 필요한 이야기들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초반 같은 경우에는 좀 동기 유발을 할 수 있는 어떤 대학 얘기를 가면 많이 해줘요?
대학 얘기 많이 하죠. 아무래도 그 과자 미분 거 생각해봐라. CC인 거 생각해봐라. 아 이제 학기 초에는 좀 그런 동기유발 썰을 네. 학기 중간 정도 되면 어떤 얘기를 좀 푸세요?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 바뀌죠. 달라져요? 네, 네. 그죠. 아니 네 인생인데 왜 내가 더 열심히 해? 아니 피 한 방울 안 섞인 나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표정 바뀌었어요. 거의 연기. 지금 열심히 하는 거 안 중요하다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아니 그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밤에 잠 좀 줄이지 말고 그 짜투리 시간에 그 뭐 급식 먹을 때 영단어 외우지 마라. 밥 먹을 때 밥에만 집중해라.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인간의 의지력은 소모품이거든요. 그 밥 먹을 때 영단어를 외우고 있으면요. 정작 영어 수업 들어야 될 때 밥 생각해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아하. 그 제가 맨날 하는 얘기예요. 이게 잠 줄이고 짜투리 시간 활용 잘하면 스카이 가는 거 맞다. 근데 그 스카이가 거기가 아니라 저기라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런 거 좀 무리 좀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이 버쩍버쩍 차려지네. 이거 제가 스카이 가. 그래요? 저 스카이 가. 아니 근데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수험생이라는 시기가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옷을 입고 제일 안전하게 살았던 마지막 시기예요. 근데 요 시기 딱 지나서 수능부터 시작해서 입시라는 사회 한 발만 딱 내디디면 세상은 너무 가혹해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저마저 세상과 다른 희망만 막 던져주는 건 저는 제 성격과도 안 맞고 제 직업하고도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게 현실적인 이야기긴 하잖아요. 네,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그때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너무 아픈 게 수능 한 번 못 보면 자기 인생이 끝나는 줄 모두 알죠. 끝나는 줄 알아. 그래, 맞아. 근데 사실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거를 되게 열심히 해본 그 노력의 결과는 네 DNA가 기억한다. 그래서 네가 설사 이번 수능을 못 봤다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돌아온다. 그런 용기를 주는 게 저는 선생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이제 두 분은 어떻게 좀 강사가 되신 건지 좀 궁금한데요. 제 전공이 법이에요. 법학인데 네.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알바를 하려고 강의를 처음 시작을 하게 됐고 그러다가 그때쯤 돼서 저희 와이프가 된 사람을 만났어요. 이제 먹고는 살아야 될 것 같고 이 사람을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 보다 보니까 이 직업은 나름대로 내가 생각보다 재능이 많네? 이건 하면 무조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요? 네. 근데 왜 어떻게 영어를 선택하시게 된 거예요? 그게 학원에 영어 선생님이 없어가지고 영어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던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저도 국어로 시작을 했거든요. 학원에 갑자기 영어 선생님이 그만두셔가지고 원장님이 영어도 되냐? 한번 해보죠. 해서 지금 이렇게. 그래요? 와.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제가 학교에 있었어요. 근데 네. 그러셨어요. 근데 이거는 개인적인 저의 성향의 문제인데 학교에서 있다 보면 똑같은 범위를 똑같이 모든 반에서 똑같이 이야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신을 출제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매년 똑같은 반복을 이제 교과서 바뀌기 전까지 해야 한다는 그런 것들이 좀 저의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 고민들을 하고 있을 무렵 또 학원 쪽으로 제의가 와서 학원. 그래서 이제 학원 쪽으로 네네네. 이제 오시게 된 거군요.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좀 어떤 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일타 강사가 되는 건지 이거 좀. 뭐가 조금 이렇게 다른 건지. 지금 짧게 하나 보여드려볼까요? 네네.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영어를 하려면 단어를 무조건 외워야 돼요. 그죠? 근데 단어 외우는 거 정말 싫으셨죠. 뭐 어렸을 때 막 깜지 막 해가지고 단어 맞아요. 그리고 단어가 정말 짜증나는 게 외우면 까먹어요. 맞아. 그리고 또 짜증나는 게 1번 뜻 외우면 시험에 2번 뜻, 3번 뜻 나와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어떻게 외워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범위 같은 걸 정해주는 효율성을 제가 만들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네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제네럴. 장군이라는 뜻도 있지만 보통 사전 찾아보면 일반적인. 제너럴. 들어보셨죠? 여기다가 예문을 붙여볼게요. 제네럴 하스피털. 하스피털 병원이죠. 네. 일반적인 병원. 말이 좀 이상하죠? 일반적인이 맞는데 일반적인이란 말의 뜻을 조금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여러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통해. 그러면 한 사람한테만 통한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 다 통한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 다 통한다는 통한다는 거죠. 거예요. 제너럴이 그 뜻이에요. 두루두루 다 하는. 볼게요. 그럼 제너럴 하스피털. 병원은 병원인데요. 진료 과목이 딱 하나가 아니라 두루두루 다 하는 병원이에요. 네 글자로 무슨 병원? 종합병원. 네, 그거예요. 제너럴 호스피탈은 종합병원. 일반적으로 통하는 병원. 네. 종합병원이다. 네. 제너럴 어네페이지아. 맞춘데 한 군데만 마취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마취하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하는? 네 글자로 무슨 마취? 전신 마취. 제너럴 클리닝 청소를 할 건데 딱 한 군데만 청소 안 할 게 아니라 다 할 거예요. 세 글자로 무슨 청소? 대청소. 네. 제가 이걸 만들어 드릴 거예요. 이게 이해가 쉽다. 이게 이해가 쉬워. 이게
그냥 주입식으로 야 이 자식아 그냥 외워 이게 아닌데. 아, 사실은 그것도 하는데 네. 제너럴. 어? 자 제너럴 제기랄 그리고 제기랄 써요. 그리고 제기랄 이런 제기랄이 뭐야? 이거 제기랄. 아니 이게 일타는 디테일이 만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수업에 이것까지 신경 쓴다 그런 거 있습니까? 수업 외에 제가 하는 거는 그러니까 같은 강의 내에서 웬만하면 옷이 좀 안 겹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멘트나 옷이나 그러니까 저희가 수업도 다 판을 짜잖아요. 어떤 타이밍에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파일에 정리해 놓죠. 그러니까 인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이들이 영상으로 보는 거니까 애들이 좀 눈이라도 즐겁게 네, 그런 노력을 하는 거죠. 교재 지필부터 강의까지를 저는 처음부터까지 제가 다 짜거든요. 썰까지 다 생각하면서 교재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저도 그 스튜디오에서 학생이 현장 강의를 안 하는 때는 매 강마다 옷을 다 갈아입고 찍어요. 사실 왜 그렇게 찍냐면 학생들이 보통 인강 수업을 들으면 선생님이 하루에 찍은 만큼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보통 학생들이 뭘로 하냐면 선생님의 머리 스타일이나 의상을 보고 결정하는 거죠. 학생마다 들을 수 있는 속도는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내가 하루에 몇 강을 찍었는지 모르도록 하려고 아예 의상 다 갈아입는 있습니다. 자, 옷 갈아입고 다음 강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정식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오롯이 그냥 쉬는 날 없으세요? 저 인강 시작하고는 단 하루도 그냥 풀로 쉬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왜 그런 거죠? 주말에도 못 쉬는 거예요? 주말에 수업이 제일 많죠. 그러니까 자기가 작년에 패션 브랜드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한번 해외 초청받아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이제 가는데 그 브랜드에서 그 개인용 그 전세기라고 하나요? 그거를 이제 몇몇 고객분들을 태워서 이제 대여를 해서 갔어요. 다른 고객들은 다시 신나신 거죠. 그 평소 살면서 그런 걸 볼 네. 일이 언제가 있겠어요. 그래서 막 다 외국분들 사진 찍고 난리가 나시고 하는데 저는 그 안에서 그냥 계속 그냥 작업하고 있었어요. 사진 찍고 할 거 생각도 못 하고. 저희는 지금 그 안에서 공부한 것보다 전용기를 빌려서 고객님의 그 안에 들어가서 그걸 약간 자랑하고 싶었던 의도도 지금 자랑하고 싶었던 의도도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뭐 보통 고객이어야 아, 핵심 전세기로 파악을 가. 너무 잘하신다니까. 아니 좀 핵심은 그게 아니지. 이게 뭐 같은 프로끼리 왜 그래요? 그게 아닌데. 야, 자네 내 밑에서 강의 배워볼 생각 없는 거야? 아우, 대단하신데 대박이시네. 아니, 조셉은 그렇게 명품샵에 가도 그 전세기 한 번 못하네. 아 근데 제가 이제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저도 이제 연락은 오는데 시간이 안 돼서. 네. 아 진짜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거짓말했어. 이 정도 되려면 네. 그러니까 전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 결혼식 날도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결혼식 날도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까지 출판사랑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교재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선생님 저 이제 나가봐야 돼서 그래서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선생님 결혼식이요. 선생님은 안 가세요? 아 너무 웃기다. 저도 출발해요. 네. 선생님은 안 가세요. 네. 그런 적. 네. 신혼여행 가서도 네. 계속 작업하셨어요. 네, 그리고 제가 여자 강사다 보니까 저희는 어쨌든 임신과 출산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신랑 결혼할 때 물어봤어요. 언제 아기 가지는 게 제일 좋냐. 그럴 땐 없다. 언제는 없다. 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제 1월 달쯤에 아이가 생겨서 이제 수능 수능 직후에. 1년 내내 같이 하고 수능 직후에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가장 낫다라고 했는데 또 그렇게 좀 잘 맞아서 네 국어는 결국에는 어떤 의사소통 능력이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왜 나왔지? 이 문제가 왜 나왔지? 이런 계속해서 출제자와 의사소통하면서 글을 읽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네, 저희가 평가원은 잉크 낭비를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문장과 문장 사이에 왜 뒤에 문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어떤 논리 구조들을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리고 내가 거기가 왜 독해가 안 됐지? 혹은 어떤 문제를 왜 틀렸지?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내가 이 지문에서 중요한 것들을 뽑아내야 되지? 뭘 가져가야 되지? 이런 것들에 계속 생각 과정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하나만 더 보태볼게요. 이거는 정말 수험생들한테 좀 진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인 것 뭡니까? 같아서. 읽고 난 다음에 텍스트의 내용의 이해력이 딸리는 친구들의 제일 큰 특징이 자기 속도를 모른다는 거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눈으로 읽는 속도만큼 머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글이 어려우면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럴 때 독해를 잘하는 친구들은
무의식적으로 읽는 속도를 늦춰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걸 아니까. 근데 독해력이 딸리는 친구들은 끝까지 그냥 자기들의 눈의 속도로 읽고 이해 못하면 그냥 글을 여러 번 읽으려고 해요. 근데 한 번 읽어서 이해 안 되는 글은 여러 번 읽어도 이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읽고 이해 안 가면 속도 늦춰서 천천히 이해할 정도의 속도로만 읽어봐라. 그것만 하더라도 좀 많이 늘 수 있어요. 이게 공부하는 학생들은 많이 와닿을 것 같아요. 야, 근데 이제 딱 수능 끝나면 선생님들한테 와서 선생님 나 이렇게 점수 이렇게만 했어요. 막 이렇게 학생들이 할 거 아니에요. 기분 얼마 어떠세요? 근데 진짜 뿌듯할 것 같아요. 학생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선생님 덕분에 성적 많이 올랐다. 그러면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딱 하나예요. 그냥 네가 잘해서 잘한 거다. 맞아. 그게 뭐 저희가 효율성을 만들어줄 수 있지만 결국 하는 건 본인 몫이잖아요. 그렇지. 본인이 안 하면 안 되죠. 네. 네. 근데 반면 또 잘 못 본 애들이 제일 속상할 때는 연락을 하지 않아요. 혹은 이제 다시 해보려고 하는데 제 인생이 왜 이럴까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좀 마음이 안타깝죠. 그 수험 생활에서 네가 남겨야 되는 건 물론 결과이긴 하나 그 결과라는 게 꼭 대학 간판뿐만이 아니고 네 자신의 자존감을 찾아 나가는 과정 이게 되게 많이 중요하다는 얘기들 같은 것도 좀 많이 해주는 편이고 항상 대한민국에 수포자가 없길 갈망하는 정승재입니다. 예. 아니 정승재 선생님을 제자들이 생선님으로 부른다고 그래요? 맞아요, 생선님. 왜 생선님으로 부르는 거예요? 제가 EBS에서도 수업을 하는데 예, 예. EBS는 다 학교 선생님들이라서 예. 수학 선생님끼리 엄청나게 친해요. 아. 간혹가다 이렇게 맥주 한 잔씩 하고 막 그러는데 그렇군요. 그때 제가 들었었던 게 저는 항상 고민을 하면 술자리에서 나 이번에 좀 매출이 좀 안 좋을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만 하다가 와, 그 학교 선생님 예. 고민이 나 이번에 우리 반 애가 수학여행비를 못 낼 것 같아서 내가 몰래 내줬는데 그 아이가 알면 상처를 받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런 다른 세상이 있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이 너무나 다르구나. 진짜 선생님이라고 불려야 될 사람은 그런 분이니까 그 다음날 학생들한테 가서 너 앞으로 절대 나한테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안 돼. 뭐라고 불러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강사. 근데 강사님 그리긴 좀 약간 멀잖아요. 뭔가 조금 네. 그래서 한 생선님, 생선님 친구라고 좋다 이러다가 처음에는 그냥 농담으로 했었는데 학생들이 계속 그렇게 불러주다 보니까 지금 아예 생선님. 이게 또 근데 그냥 생선님이 된 게 아니라 그 앞에 이유가 있네요. 예. 아니 어쨌든 현장 강의가 제일 빨리 마감되거나 인터넷 강의 조회수가 네. 가장 높은 강사를 이제 우리가 일타 강사라고 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승재 강사님이 2011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쭉 일타 강사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누적 수강생 수가 910만 명. 예, 그리고 1000만 누적 수강생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야, 한 해 수강생이 한 몇 명 정도 되는 겁니까? 많을 때는 한 4, 50만 한 30만에서 한 40만, 50만 이 정도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강사님이 진짜 바쁘시다고 그래요. 이게 하루를 어떻게 좀 보내십니까? 바쁠 때가 있고 시즌별로 다른데 정말 카메라를 정말 이 카메라를 보고 이렇게 전국에 계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이 느낌이 하루에 제일 많이 찍을 때는 9강, 10강 정도 찍거든요. 그럼 한 강에 1시간입니까? 1시간씩.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5시 정도에 일어나서 6시에 출근한 다음에 첫 번째가 9시부터 12시까지 3개를 무조건 찍어요. 찍으시고. 그 다음에 2시간 있다가 2시부터 5시까지 또 3개를 찍어요. 그런 다음에 또 2시간 있다가 또 3개를 찍고 마무리하거나 라이브 수업 있을 때는 막 10시, 11시에 끝나기도 하고 그래서 죽어가 일정치가 않아요, 제가. 강사님은 이제 일타 강사님 중에 유일하게 이제 EBS에서도 강의를 또 하고 계시다 그래요. 네. 예. 이게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장려할 만한 직업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존경받을 만한 직업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EBS에 들어갈 때마다 내가 여기에서 EBS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약간 저의 만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큰 대의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가 아니라 그러면 내 스스로가 되게 만족이 돼서 EBS는 되게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너무 못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거 다음에 이 강좌를 듣고 이거 다음에 이 강좌를 들으라는 얘기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그것도 돈으로 생각을 할까 봐. 얘 또 책 팔라 그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까 봐 그 얘기를 못하는데 EBS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막 얘기할 수 있거든요. 야 이거 다음에 이거 듣고 이렇게 한 다음에 시험 보면 될 거야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으니까 EBS가 오히려 훨씬 더 편하고 되게 자유스럽고 막 그래요. 아니 그 수포자들이 많이 생기는 좀 시기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때 보통 초등학교 때부터요? 초등학교 때는 딱 분수.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이제 루트. 그렇지. 루트가 나오면 조금 버거워져. 그러니까 맞아요. 루트를 왜 씌우지부터 의문이 생겨요. 이걸 왜 맞아요. 루트를 왜 씌우는 거야부터 사실 거부감이 생기면서 좀 약간 화가 나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함수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고2 때 이제, 본격적으로 그 되게 유명한 단어 미적분이라는 얘기가 오셨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학생들은 그거는 막 듣기도 네. 미적분?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네. 어릴 때부터 우리 다 똑같이 태어나잖아요. 다 눈 있고 코 있고 뇌 있고. 근데 왜 누구는 그냥 알아서 공부를 잘하고 누구는 똑같은 상황인데 왜 이게 유전적인 건지 아니면 집안 환경인 건지. 공부도 약간 그 유전자라는 이게- 얘기가 있어요. 유전이 맞아요. 근데 뭐냐면 대단히 유리한, 그러니까 진짜 한 가지를 가르쳤는데 5가지를 이해하는 친구들이 있어. 있어요. 아, 있어. 그런 거를 유전이라 그래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엄청나게 유리해요. 그런데 현재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의 1등급은 그런 유전자를 타고나야지만 되는 건 아니라는 아니야. 거예요. 누구나 그 선상에는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에서 1등급 받는 거는 누구나 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유전자 가지고 얘기를 하지 마라. 그거는 핑계일 뿐이다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강사님은 어릴 때부터 좀 수학이 어떻습니까? 좀 쉬웠습니까? 어땠습니까? 저는 저쪽에 그 동대문구 장안동에 살다가 네, 네. 갑자기 그때 막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강남으로 가서 파락군에 가면 애들이 뭐 대학을 잘 간다 이런 얘기가 들어서 저희 집도 이제 동참을 한 거죠. 그랬어요? 네, 갔어요. 저 초등학교 4학년 때. 아. 근데 계속 그렇게 똑똑하던 애가 그러니까 계속 막 반장을 놓치질 않았었거든요. 그랬던 애가 갑자기 중학교 1학년 때 시험을 딱 봤는데 56점. 아직까지 정말 잊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한국학원이라고 선능력이 생겼어요. 새로운 학원이 생겼군요. 예, 아주 큰 대형 단가고 그게 아직까지 기억나는 게 19,500원. 한 달 수강료가. 그 정도는 우리 집도 보내줄 수 그 있었거든요. 19,500원이면. 그래서 딱 봤는데 정말 첫 시간에 많은 걸 깨우쳤어요. 그래서 56점 받은 이후로 중3 졸업할 때까지 단 한 문제도 틀려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외우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저 아직까지 기억나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양수랑 음수랑 곱하면 음수가 되고 음수랑 곱하면 양 그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다 외웠어요. 왜 그렇게 되는지를 하나씩 다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런 다음에 계속 연습하면 되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직접 교재를 또 만들기도 했고 맞아요. 그 당시 장래 희망이 진짜 그 스타 강사. 맞아요. 아니 근데 무슨 교재를 그렇게 고등학교 때부터 만드셨어요? 자기만의 교재가 있어야 돼요. 기존의 교재로 수업하는 건 좀 약간 아마추어틱하고요. 자기의 교재가 있어야지 일단은 가능하겠다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내가 들어서 문제를 내고 내가 이제 문제를 만드는 거죠 한마디로. 저는 개념 위주로 개념 서술을 하는 거부터 시작해서 정리하고 문제 배치하고 막 이러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석처럼 선생님만의 어떤 맞아요, 교재를 맞아요, 만드시는구나. 맞아요. 제 글씨로 다 쓴 거예요. 인쇄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두꺼울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3년 과정이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그냥 딱 드리면 잔상에 남겠다라는 생각으로 선생님 제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제 교재입니다. 그러면서 딱 드리니까 너무 놀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일일이 다 쓴 사람은 없을 네. 테니까. 그러더니 그분이 이제 제가 기억에 남았는지 곧바로 연락이 주셨어요. 내일부터 인터넷 강의 들어갈 테니까 준비하세요. 탁. 야, 그때 완전 소름 끼쳤잖아요. 야 이게 이제 그 인터넷 강의를 그렇게 시작하게 되면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1타 강사가 되신 거잖아요. 맞아요. 야, 참 진짜 뭐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예. 어마어마한 노력을 어쨌든 하셨겠죠. 수학 외길 아닙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맞아요. 지금까지 계속. 도박을 하면서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이유. 도박! 예. 그건 큰수의 법칙, 확률과 통계 시간에 배웁니다. 왜요? 아니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해요. 선생님 그거 확률 그거 다 뻥 아닙니까? 뭐 이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 주사위 던져서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 맞습니까? 6번 던져도 1 한 번도 안 나오던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니까 6분의 1의 확률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큰수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큰수의 법칙, 큰 수. 시행의 수를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여러 번 시행할수록 그 확률, 통계적 확률이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라는 이야기예요. 통계적 확률이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애를 잘 들어보세요. 애를 한번 들어보세요. 수학 좀 해보치고. 우리 옛날에 했잖아요. 수학 좀 들어볼게요. 해보치고. 뭔 소리가 하는데. 결혼해서
애를 2명 낳았어. 네, 2명 낳았어. 2명 다 아들이야. 네. 그럼 아들 낳을 확률을 100%라고 볼 수 있고 딸 낳을 확률 0이라고 볼 수 있잖아. 네네네. 그렇죠. 아들이 이렇게 2번 2명을 낳았을 때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안 돼요. 왜? 시행 횟수가 2야. 그런데 시행 횟수를 만약에 100명을 낳았어. 그러면 거의 50명은 남자이고 거의 50명은 여자가 된다. 그러니까 시행 횟수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몇 천만이 되니까 그렇죠. 거의 반이 남자고 거의 반이 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큰수의 법칙이라고 그게 해요. 큰수의 법칙이구나. 예, 그러니까 6분의 1이라는 게 수학적 확률인데 수학적 확률은 2번 던져보고 6번 던져봤을 때는 의미가 뭔 얘기인지 없지만 알았어요. 시행 횟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늘릴수록 점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가까워진다. 그쵸, 그 확률에. 도박은 예를 들어서 카지노를 예로 들면 모든 카지노는 카지노의 승률을 50점 몇 프로로 만들고 사람들 게임하는 사람들의 승률을 49점 몇 %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바보 같은 게 무조건 잠깐만, 시행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나면 주는구나. 늘어날수록 큰수의 법칙이다. 큰수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게 큰수의 법칙이다. 그게 큰수의 법칙이에요. 확률의 6분의 1이라고 해서 시행 횟수가 6번이어서 6분의 1이 아니라 맞아요. 그 시행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국은 6분의 1에 6분의 1에 가까워진다. 가까워진다. 정확합니다. 예. 다음은 은행에서 복리 상품에 기간 제한을 두는 이유. 뭐야? 그건 뭐야? 복리랑 단리 이런 개념이 있어요. 네. 단리는 내가 은행에 100만 원을 저금하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연이율 5%라 그러면 내 돈 100만 원에 5%면 5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1년 지나면 5만 원. 또 다음 해가 되면 또 5만 원. 그러니까 내 돈 실제 은행에 맡겼던 그 원금에 대해서만 주는 이자를 주는 거고 복리는 싼 돈. 105만 원이 됐으면 거기 5만 원에 대한 5%. 또 5%를 또 주니까 그럴 때는 1.05를 계속 곱하게 돼요. 곱하는 행동을 하게 되고 단리는 계속 5만 원씩 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덧셈으로 내 돈이 불려 나가는 게 단리. 복리는 곱셈으로 불려 나가는 게 복리. 곱셈으로 불려 나간다를 좀 우아하게 얘기하면 등비수열이 된다라는 얘기고 등비수열이 거기까지는 못 가겠네. 조금만 등비수열. 참아보시면 등비급수를 기하급수라 그래. 우리 야 기하급수적으로. 예. 그게 등비수열이 한 곱으로 커진다라는 얘기고 그거를 그래프를 딱 그려보면 이렇게 생겨요. 그게 네네네네.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쭉 천천히 가다가 확 올라가. 어느 한순간에. 시간이 흐르면 미칠 정도로 올라가고 1차 함수 같은 직선은 비율이 똑같이 올라가게 되니까 지금 당장은 차이점이 없어 보이지만 나중에는 엄청 크게 차이점이 나타난다는 얘기거든요. 처음에는 조금 하다가 나중에 확 커지는 거니까 은행이 기간 제한을 안 두고 평생 복리로 해줄게 그러면 모든 난리가 은행은 나는구나. 다 망하게 돼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게 그 지수함수를 따라서 올라간다는 그러니까 그 이야기이기 기하급수로 때문에. 가기 직전에 기간으로 맞아요. 거군요. 확 올라가기 전까지. 바로 직전에 끊어. 야, 맞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저거 금액으로 한도를 주고. 한도를 주던가.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선생님이 또 지금 우리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강사님이 진짜 이 강의하실 때 얼마나 열정적인지 어떤 학생들을 좀 집중시키기 위한 예 뭔가 좀 본인만의 좀 노하우나 방법이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화가 날 때 화를 내는 건데 아.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이제 현장 강의에서 학생들 만났는데 얘가 졸고 있거나 너무 하기 싫으니까 저는 하기 싫어가 써 있어. 그러면 나는 얘랑 너무 대화를 그러면 이제 가까이 가서 넌 꿈이 뭐니부터 시작을 해. 너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뭐니? 네가 만약에 도저히 앉아 있기 싫은데 엄마 아빠 때문에 있으면 우리 합의를 보자. 내가 너한테만 환불을 해주고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안 해줄 테니까 너 이거 가지고 햄버거 먹어. 차라리 그러고 그렇게 있다 보면 또 갑자기 죄책감이 들어서 공부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니까 오늘은 너 그냥 집에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내가 환불해줄게. 나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거든. 그러면은 학생들이 보통 반응이 어떻습니까? 혼나는 줄 알고 뭐 이래. 야 지금 내가 화난 거 아니야? 혼난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능동적으로 한번 내가 왜 여기에 앉아 그러니까. 있는지를 생각해야지. 인생이라는 거는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었던 가장 부러운 인생들은 다 수학 잘하는 사람 아니었거든요. 보통 요즘 남학생들 저는 손흥민처럼 되는 게 다음 세상에서 꿈이에요 이러잖아요. 그분이 수학으로 성공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을 잘한다는 게 절대선이 아닌데 왜 얘는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여기 앉아 있을까라는 게 난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런 이야기를 유튜브로 이렇게 짤로 해가지고 막 올리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예. 직선적이고 현실적인 조언들이 이제 학생들한테 많은 공감을 일으키는 거고 무엇보다 이제 손흥민 선수가 되고 싶다고 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제 되려고 다음 생에 태어나도
손흥민 선수가 어느 과정을 거쳤는지를 하다 보면 맞아요. 학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훨씬 그래서 공부가 제일 네. 쉽다라고 하는 건데 그 과정을 그렇죠. 생략을 하고 유전자 따위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저는 유전자를 못 받아서 공부를 안 하는 거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와. 정말 너무 안타깝다는 거지. 그 양반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다 그러니까요. 감내하는지를 수학 문제 5번 복습하는 게 1억 배씩이지. 1억 배. 그것만 해도 점수가 적어도 2등급은 나오는데. 자, 결국은 그것도 다시 못하면서. 이쪽으로 저희가 왔네요. 네, 네. 예. 그것도 안 할 겁니다. 아니 일단 또 궁금한 게 이 선생님은 과연 수입이 얼마나 되시는지 보통 저희 수강료가 한 달에 무제한으로 듣는 게 28,000원인가 뭐 보통 요즘 OTT 하나 구독하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근데 워낙 많다 보니까 아니 우리 저 선생님이 항공사 마일리지도 엄청나다 그래요. 와 이게 마일리지가 너무 많아요. 1,200만 마일리지? 맞아요. 그거 다 어차피 10년 기한이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다 못 쓸 거예요. 지금도 아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선생님 이게 신용카드를 하도 많이 써서 1,200만 마일리지면 이게 얼마나 써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그렇게 많이 쓰는 건 맞는데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에서 저거 하는 거 교재를 제가 많이 만들 거 아니에요. 교재 만드는 그 결제를 납품업체에다가 이렇게 그렇지. 인쇄소에다가 그 계산을 해야 그 계산을 교재 신용카드- 비용을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는 거예요. 와 이게 서울 뉴욕 왕복 1등석이 24만 마일리지니까 야, 이거 못 쓰네 못 써. 와. 못 써요 정말. 야 어떻게 하면 1,200만 마일리지가 그러니까 맞아요. 초등학교에서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알고 통분 약분만 할 수 있으면 들을 수 있는 강의라 그래서 51수 그것도 50일에 끝내도록 50강으로 짜여져 있는데 이걸 통해서 포기하려는 애들이 다시 일어설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나는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선택은 사장님한테 맡기겠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진짜 통분 약분 빼고 다 설명했어요.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부터 시작했을걸요. 그중에서 제일 큰 게 사잖아요. 이거를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래요. 12와 16의 최대 공약수 그래요. 최대 공약수 이렇게 얘기해요. 12와 16의 그래서 진짜 유일할걸요? 그렇게 10몇 년 동안 안 내리고 있는 강좌가 지금 51수학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보통 다 내려요. 예, 그것도 내가 사장님한테 따로 얘기를 했지.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은퇴하게 되더라도 EBS 수업은 꾸준히 한번 할아버지가 되더라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만큼 되게 EBS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2024 이제 새 학기가 예.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입시가 또 시작된다는 얘기이기도 하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바로 수학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설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수능 기조 자체는 예전이랑 또 다르게 아주 복잡한 함수를 내는 게 아니라 너 수학 자체를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들이 훨씬 더 많고 기출 냄새를 다 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기출 냄새 이제 거의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이 되어야 해요. 그걸 개념이라 그래요. 이런 수능일수록 반드시 수학 자체를 이해하고 내가 넘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6월 전까지만 반드시 하자. 그 다음에는 연습하자.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안 들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거의 안 먹혀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워. 기출 문제에 네. 너무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기출 문제보다도 수학의 개념을 좀 파악하는. 맞아요. 네. 그걸 완전히 아는지 체크를 하고 개념이 완벽한 사람들은 더 이상 해설지는 모를 때 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풀어냈을 때 이 해설지를 만든 사람과 나의 풀이와 비교용으로 만든 게 해설지인 거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참고해서 내가 풀 수 있도록 그거는 암기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범 답안 이런 말부터 빨리 폐지시켜야 돼요. 그럼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답안의 일종. 이 사람의 그 실명을 난 썼으면 좋겠어요. 뭐 김규환 선생님이다. 누군지 모르는데요. 김규환 선생님의 의견. 뭐 이렇게. 그렇게. 예, 공부를 해서 성적을 올려봤던 친구들은 내가 진짜로 내 온 힘을 다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노력을 해보면 얻어지는 게 있네라는 거를 20살이 되기 전에 얻었다라는 거는 엄청난 무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기가 고통스러워 본 결과에서 뭔가를 얻어냈을 때 그 경험이 난 정말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해. 세상을 사는데 정말 좋은 영양분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예. 목표는 저거예요, 진짜. 나 죽은 다음에 나무 위키에 뭐 쓰면 다 나오잖아. 거기에 내가 수포자 딱 치면 수학을 포기한 자를 의미하는 말로 막 아주 막 대한민국에서는 뭐 2042년 수학 강사 정승재에 의해 완전히 소멸되었다. 뭐 이런 느낌?